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인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너무 무겁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얻고자 노력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일인데도 거기에 실패했을 때 따르는 손가락질과 차가운 시선은 우릴 더욱 힘들게 하죠. 출발선이 다르다는 박탈감, 비교당한다는 압박감, 인정받아야 한다는 위기감. 우리는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주변인을, 자기 자신을 좀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빛이 되어주는 존재, 소중한 불씨가 되어주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힘을 얻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다뤄보고자 하는 작품은 디즈니의 2012년작 주모강 랄프입니다. 주모강 랄프는 실제로는 발매되지 않은 가상의 두 게임 속에서 각각 조연 캐릭터들이자 주변에 있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 랄프와 바넬로피의 이야기를 담은 가족용 애니메이션입니다. 포스터에서 랄프 곁에서 함께 걷고 있던 낯익은 캐릭터들은 본편에선 얼굴 도장만 찍고 사라집니다. 막상 틀어놓고 보면 그런 추억팔이 마케팅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라서 추억의 게임들이 잔뜩 나올 줄 알고 봤다가 실망했다고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주모강 랄프는 우리가 기대하던 그런 감성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감독인 리치 무어는 같은 디즈니 작품인 주토피아로 좀 더 친숙하실 겁니다. 영화 대부 시리즈에 대한 오마주가 가득한 미스터 빅 시퀀스나 그가 과거에 감독했던 심슨 시리즈의 에피소드 바트 더 머더러 등으로 유추하자면 그는 갱스터 무비를 매우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소년소녀가 위기와 모험 끝에 성장하는 디즈니의 전통적인 서사는 그의 무기가 아니겠죠. 대신 그는 주토피아에서도 주모강 랄프에서도 우화를 통해 밑바닥 인생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영화가 은근 닮은 구조를 갖고 있는데 다음 기회에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랄프는 자신이 속한 게임 다고처 펠릭스 주니어의 주인공이 아니라 오히려 나쁜 놈의 포지션을 맡고 있습니다. 문제는 게이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랄프가 연기해야 하는 악당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랄프가 게임 속 주민들에게까지 차별받는 상황이 30년째 계속된다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는 다고처 펠릭스 주니어라는 게임이 30주년을 맞이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의 발매 혹은 배경이 되는 리트웍 오락실에 게임이 설치된 이후 30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설정인데 1980년대는 가정용 콘솔이 시장을 지배하기 전 오락실이 성행을 이룬 시기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넷플릭스 드라마 기묘한 이야기 시즌2 초반 에피소드 등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 배경을 단순히 추억의 게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한 구실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주모강 랄프는 주토피아와 같은 우화입니다. 그렇다면 주인공 랄프는 무엇을 대변하는 걸까요? 랄프의 상징은 사실 그 외형에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랄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30대를 맞이한 3D 직종 노동자 계층을 대표합니다. 특정한 학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짧은 전문대학 교육만 받거나 고등학교 졸업 후 곧장 사회로 나섰던 20세기 말 사회적 분위기를 볼 때 30세는 이미 10년 정도의 풍파를 겪은 나이입니다. 벌써 자리를 잡고도 남을 세월에 그의 벌이는 아직도 시원찮아서 주위로부터 인정받는 전문직 상류층인 펠릭스가 살고 있는 펜트하우스는 멀리서 구경이나 하는 신세죠. 심지어 랄프는 그의 역할, 즉 직업 때문에 이웃들에게는 늘 멸시당하고 30살 생일이나 다름없는 30주년 기념일에 넌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악담까지 듣습니다. 약이 오를 대로 오르는 랄프는 급기야 자신의 게임을 탈주하면서까지 펠릭스처럼 메달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메달은 게임 속에서는 하이스코어를 의미하지만 직업적인 성공이나 위협으로 얻은 사회적 지위와 그에 따라오는 물질적인 풍요에 빗대어 볼 수 있습니다. 펠릭스는 사회적 위치를 고려했을 때 가업을 이어받은 2세 기업가로 성공한 건축 디자이너나 지역 기반에서 잘 나가는 수리공 프랜차이즈쯤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랄프의 터보짓, 즉 다른 게임으로 가서 메달을 얻는 행위는 불법 이민이나 위장 취업 등 금전적 이득을 노린 부당 행위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랄프는 이제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성공을 맛보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절실했기 때문에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깨닫지 못했죠.
그리고 이 부정행위가 결실을 맺기 전에 예기치 않은 사고가 일어나면서 랄프는 뜻밖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좀 더 나중인 영화 중반에서 나오는 대사인데 꽤나 노골적인 표현을 통해 바넬로피는 자신이 상징하는 바를 드러냅니다. 모두들 나를 보고 실수로 만들어졌고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들 하잖아요. 바넬로피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부모들에 의해 태어나고 충분한 보살핌 없이 자라난 2세, 누군가의 자식을 의미합니다. 그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남을 공경할 줄 모르는 데다 규칙을 조롱하면서 또래 그룹과 어울리지 못하고 겉도는 비뚤어진 아이죠. 까불대고 별나지만 랄프에게 받은 사랑을 갚을 줄 아는 바넬로피.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더라도 아이에게는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의무는 우리 어른들에게, 부모들에게 있는 거고요. 바넬로피를 연기한 사라 실버만은 19금 조크와 블랙 유머의 뛰어난 코미디언입니다. 가정용 애니메이션에 부적합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꼬일 대로 꼬인 심사를 갖고 깐족거리는 바넬로피에 이만큼 어울리는 캐스팅은 찾기 어려울 겁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회인을 상징하는 랄프와 계획에 없던 자식을 상징하는 바넬로피. 둘의 조합은 풍족함과는 거리가 먼 노동자 계층의 부모-자식 관계를 연상시킵니다. 둘의 관계는 속편인 주먹왕 랄프2 인터넷 속으로 해서 훨씬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결말에서 리트워크 오락실을 떠나기로 결심한 바넬로피와 남겨진 랄프가 작별하는 장면은 평생 키워온 자식을 첫 등교를 위해 떼어놓는 입학식 날을 맞이한 부모의 심경을 대놓고 묘사하고 있죠. 전편과 속편의 개봉 시기도 6년 차이라서 출생으로부터 첫 등교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슷해 설득력이 매우 높은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1편으로 돌아와서 바넬로피와 함께 자동차 경주를 준비하던 랄프는 킹캔디로부터 경고를 듣게 됩니다. 바넬로피가 그토록 꿈꿔오던 레이스가 그녀를 위험에 빠뜨릴 거라는 얘기였습니다. 아마도 레이스는 생산적이지 못한 진로, 불확실한 장래 희망에 대한 도전을 의미할 겁니다. 레이스를 비롯한 스포츠나 예술, 문화계통 직종을 포괄적으로 상징하는 바넬로피의 자동차를 랄프가 직접 자기 손으로 부수게 됩니다. 자신도 잠시나마 응원했기 때문에 마음은 정말 아프지만 자식만큼은 자기처럼 실패를 겪지 않고 성공한 삶을,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길 바라면서 아이의 꿈을 반대하는 부모처럼 말이죠. 하지만 바넬로피는 자신의 꿈을 망가뜨린 랄프에 의해 상처를 받고 혼자 떨어져 있다가 감옥에 가고 말았습니다. 순서는 조금 다르지만 주변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청소년이 탈선을 일으키고 범죄에 손을 대게 되는 현실과도 비슷합니다. 물론 바넬로피의 불행이 악당의 음모와 연결되어 있었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 주인공 랄프가 희생을 결심하면서 이야기는 알기 쉬운 권선징악의 메시지로 코팅됩니다. 이건 주먹왕 랄프가 가족용 오락실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필연적인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일련의 사건들이 모두 마무리되고 랄프는 메달에 눈이 멀어 잘못을 저지르기 전의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상황은 조금 변했죠. 나이스랜드 이웃들이 게임 속 역할에 충실하게 임하려는 랄프를 옥상에서 내던지기 위해 높이 들어올릴 때마다 바로 그의 직장 생활 중 가장 위험한 순간에 그때마다 먼 발치에서 레이스 중인 바넬로피의 즐거워하는 모습이 랄프의 눈에 들어옵니다. 저 꼬마가 나를 좋아해주는데 내가 어떻게 나쁜 놈이 되겠어. 이런 그의 대사를 통해 이 우화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 혹은 사회적인 성공은 행복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로 목표가 아닙니다.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주는 것은 다름 아닌 나의 가족과 나의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나 자신이죠. 어떤 대단한 도전이 아닌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해나간다. 어른의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아이의 개성과 꿈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니 아이의 손을 잡고 영화관을 찾은 당신 부모들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쫓을 수 있도록 격려하라. 리치 무어 감독은 주먹왕 랄프를 통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부모가 되면 인생이 달라진다고들 합니다.
가족 때문에 산다. 일이 고되고 힘들어도 가족을 생각하며 버틴다고들 말이죠. 주먹왕 랄프를 그저 아웃사이더 게임 캐릭터들이 의기투합해 펼치는 모험 이야기가 아니라 가족의 탄생으로 빗대어 보면 조금 다르게 다가오는 작품이 될 겁니다. 행복한 가족을 꿈꾸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 혹은 가장으로서의 책임에 조금 지친 어른들에게 이 영화를 추천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들이었지만 이 리뷰를 시청한 여러분도 공감을 하신다면 정말 기쁠 것 같고요. 혹은 나와는 다른 시각이다 라고 느끼신 분들도 여기까지 보신 김에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채널 구독 남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끓는 점 37도씨 37도였습니다.